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자동 결산 좀 여러분들랑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동 결산이 아까 첫 번째 자동 결산이 기말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 결산이 감가상각입니다. 자, 해보죠. 자, 여기 일단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일단 복습하면 우리가 이제 잔존가치라는 건 내용연수가 끝나고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사용 기간은 아니고 예상되는 기간이죠. 그죠? 그럼 5년 사용하면 여러분 중고죠. 더 이상 기계장치 안 돌아가요? 돌아는 가요. 그죠? 그리고 중고 장비를 또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은 사용기간이 끝나고도 외부에 판다면 받을 것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잔존가치죠, 여러분들. 그 내용 연수는 우리가 예상되는 기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별표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좀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요 공식 있죠. 정액법, 정률법, 특히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는 요거 많이 냅니다. 실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이 공식은 몇 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에요? 1년치, 1년치.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맞는 공식이 아니에요, 절대.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니까 만약에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반드시 월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감가상각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방법, 두 번째가 언제 샀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 단기 중 취득 일자를 보고 만약에 단기 중에 취득이면 감가상각비 공식 자체가 12개월에 대한 건 1년이니까 12분의 몇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월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많이 틀리시는 게 있어요. 뭘 많이 틀리시냐면 과거에 샀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 1월 1일 날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2024년 1월에 샀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에다 곱하기 1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땡이다. 왜? 감가상각비.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무조건 무슨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 누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산부채 자본 누적 개념이지만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은 단기 개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게 2025년도에 쓴 것만 네, 2025년도에 여러분 쓴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 여기죠. 과거의 취득이면 올해는 12개월 다 쓴 거잖아. 2025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 구하는 거예요. 그죠? 2025년. 그때는 12개월 다 썼으니까 이때 월화상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곱하기를 2 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12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감가상각 하는 거지 막 2년, 3년 하시는 거 아니다. 맞죠? 정말 많이 틀려요. 그 왜 많이 틀리시냐면 그냥 누적. 단기 이걸 그냥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한 건 아니지만 방금 실수할 뻔했네 말고 막 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말기. 쏘리. 문제 잘 안 봐서 그죠? 자세하게 보면 잘 하시는데 포장 잘하고 있어요? 안 돼? 티나? 저 쏘리. 제발 문제 좀 잘 봐요. 대충 보시면 안 돼. 실수 많이 하세요 실제로 하시는데. 자, 이제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인데요. 자고로 말문제 출제 많이 하고요. 자, 일단은 꼭 여기 있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정액,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액법은 출발점이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는 겁니다. 이걸 내용 연수로 나누는 거죠. 아, 맞다. 깜빡했다. 이거 깜빡했네. 죄송해요. 아까 이거 못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맞아.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줄 때가 있어. 만약에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 6개월이잖아. 12월 31일까지. 근데 만약에 시험엔 7월 15일 날 썼어요. 7월 15일. 그러면 사용기간이 5개월 며칠이잖아요. 그럼 1개월 미만이면 몇 개월로 봐요?
1개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1개월 사용기간이 감가상각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봅니다. 요거 깜빡해서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출제합니다, 시험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감가상각할 때 며칠이면 한 달로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9개월 며칠 쓰면 10개월로 보란 얘기고, 그죠? 뭐 7개월 며칠 쓰면 8개월로 보란 얘기고, 아시죠? 음. 깜빡해서 이거 실었어야 되는데. 그거 최근에 좀 냅니다. 자, 다시. 예. 자, 그럼 우리가 말문제, 혹시나,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가, 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불러요. 해석하면, 자, 내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대요. 10억? 근데 잔존 가치는 1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다 사용하고도 외부의 판단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에. 그럼 장부상에 1억은 남겨놔야지. 맞죠? 그래서 10억에서 1억 뺀 9억을 내용연수 동안 총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띄어서. 그래서 혹시 말문제? 예. 자, 이제 정률법. 자, 우리가 정률법은 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는 율, 상각률. 그래서 정률법은 요 상각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게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누적이익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 세무이급은 무형자산 상각을 내거든요. 잘 내요. 상각, 무형자산. 거기가 꽤 어려워요. 아마 내일 정도에 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할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계획을 뺀 그 말 있죠. 말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특히 미상각자는 요거. 이게 무형자산 대비예요. 뭐냐면,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계획을 뺀 거 원래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장부금액인데, 그 미상각자액은 무형자산 쪽 대비예요. 아마 내일 해보시면 은근히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하시다 보면 잘 하시지만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이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있는 걸 빼면 거꾸로 상각되지 않은 게 남겠죠. 그래서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좀 챙겨주세요. 내일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 자, 여기서 연수합계법은 우리가 연도의 수를 합쳤다라는 뜻입니다. 연도의 수를 합친 방법. 그게 이제 연수합계법인데, 그럼 연수합계법은 얘도 출발점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잔존가치를 빼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연수합계가요. 분모예요. 내용연수를 합친 게 분모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연수가 만약에 if 4년이에요. 4년. 그럼 4년이면 그냥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모는.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면 1부터 5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분모로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분자죠. 분자 여기. 내용연수의 역순위가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만약에 내가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5년이면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첫 해 연도에는 1, 두 번째 연도에는 2, 세 번째 연도에는 3 이렇게 오는 게 순차적이잖아요. 1, 2, 3, 4, 5. 근데 역순 어떻게 가는 거야? 역순. 거꾸로 5, 4, 3, 1. 그러니까 감가상각하는 첫 해 연도에는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5. 그러니까 감가상각하는 첫 해 연도에는 가장 높은 내용연수가 와요. 맞죠?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마지막 연도에는 무조건 1. 가장 낮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역순. 이걸 한번 사례 들었어요. 사례. 여기서 사례는 회계 2급 거 좀 가지고 올게요. 죄송하지만 뭐 회계 2급 거 가져온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사례 여기 보시죠.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 다 감가상각비는 다 잘 하시니까. 맞죠? 잘 하시니까. 네, 그렇죠. 고개 끄덕이면 거짓말이었어. 자, 보실게 농담이고. 자,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25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00원에 샀대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10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깔 금액은 얼마? 총 감가상각으로 할 깔 금액 90원이 90원. 네. 3년 사용하고 10원은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연수학계법이든 감가상각 방법은 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걸 감가상각해요. 내용연수 동안. 다만 차이는 뭐냐면 얼마를 깔 거냐의 차이예요. 매년. 그 차이. 예. 자, 일단 그럼 정액법부터 볼게요. 그럼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죠. 거기에 내용연수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감가상각하는 첫 해 연도든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계속 30원, 30, 30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액법은 매년 같은 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90원 까요. 보시면 총 90원 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률법. 자고로 정률법은 상각률이 사람이 못 구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엑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구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각률을 0.5라고 가정. 실제로는 우리가 0.536인가 될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론.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 12월 30일은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죠. 그럼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감가상각을 처음 하니까 감누가 없어요. 맞죠? 빼기 0. 그래서 취득원가에다가 감누를 빼요. 빼고 여기에다가 무조건 상각률을 곱하죠. 그럼 0.5를 곱하면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 25년 12월 31일은 50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두 번째 연도 26년 12월 30일은 감가상각 누적액이 얼마가 쌓였어요? 50원 쌓였죠. 그래서 100원에서 50원 빼고 여기에 다시 상각률이 0.5로 곱하는 거죠. 감가상각하면 25.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마지막 연도의 3차년도에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누적으로 75가 쌓였죠. 75. 그래서 100 빼기 75에다가 다시 0.5. 그래서 12.5. 그래서 말문제 내립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빼는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있는 게 커져요. 커지니까 감가상각비 점차 줄어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요. 아까 연수학계법은 무조건 분모에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 합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 보시면 1 더하기 문제에서 언급된 상까지 더한 게 무조건 분모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인데, 우리가 그럼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1이 오는 게 아니라 역수니까 가장 높은 내용연수 3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수학계법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건 맞는데, 첫 해연도에는 3이 오니까 계산하면 45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연도에는 2, 세 번째 연도에 1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연수학계법도 분자가 감가상각하는 초기에는 컸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니까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90원 까는 거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 안 맞는데요 라고 가정이야. 90원 안 되는데요. 가정이라고 가정.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말문제 대비입니다. 자,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정률법 있죠. 방금 했던 정률법, 이중체감법. 죄송해요.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중체감법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요. 맞죠? 빼니까 얘도 감가상각 누계가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요 내용연수분의 1을 상강률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를 가속상각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것도 은근 말문제 냅니다. 여기서 속자는 그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속기사? 속기사 맞나? 타자 빨리 치는 사람? 음, 그 속자예요, 속자. 초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속도를 낸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소상각법 또는 나중에는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체감상각법 또는 체감잔액법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말 문제 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리 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액법, 정률법 비교하는 문제 꽤 출제해요. 그럼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에 뭐가 감가상각 많이 해요? 정률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 초기입니다, 초기. 제가 이걸 왜 적냐면은 제발 계산 좀 하고 계시지 마세요. 시험에 취득 초기 했는데 그냥 뭐 계산하는 분들이 계셔. 물론 계산해서 맞으면 행복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커요. 연수학계법은 주로 감가상각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수학계법은 취득 초기에 잔존가치 빼잖아요. 맞죠? 근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0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잔존가치 0이잖아요. 0이면 어떡하냐? 그래도 정률법이 커트게 돼 있어, 무조건. 믿어주시고. 사입인가? 믿어주시고. 믿어주세요. 알았죠? 아무튼, 예. 자, 근데 가끔씩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을 장난치냐면, 이제 비용이잖아. 이거 외우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이익을 물어봐요. 취득 초기에 이익의 크기는 단기순이익. 그럼 비용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여요? 달리 움직여요? 달리 움직이죠. 맞죠? 그래서 이익은 비용을 초기에 계상을 정률법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익은 적어요. 맞죠? 반대로 정액법이 초기에 감가상각 적게 하죠. 그럼 비용을 적게 계상하니까 이익은 정액법이 더 커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두 개를 푸시는 거예요. 두 개 푸시고 이제 감가상각비 자동 계산하고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자,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그 숙제 유인물. 어디 펴주시냐면 24페이지에 24페이지. 일단 23페이지. 자, 23페이지에 11번 있죠? 보이세요? 23페이지 11번? 11번 하고요. 24페이지에 12번, 15번 있죠? 12, 15는 뭐만 구해주시냐면, 올해 감가상각할 거 있잖아요. 올해 감가상각할 거 금액만 구해서 금액만. 굳이 여러분들 분계 끊지 마시고. 12번하고 15번이요. 2025년 12월 31일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자, 시간 관계상 좀 바로 할게요. 자, 11번 몇 번? 4번이죠, 여러분들. 뭐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가 뭐 회계 1급 때 배우셔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 까는 거죠, 그냥. 그 초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여러분들 더 크다 말이 안 되죠. 정률법이 더 크지. 예.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가속상각 이렇게. 그래서 가속상각법 우리가 세 가지. 그래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다라는 거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잘 보실게요. 이제 12번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낚시를 판단 말이에요. 뭐. 자, 감가상각비예요. 월할 상각하고, 양아치야, 진짜. 그죠? 잘 보시면 항상 우리가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방법. 정액법이에요. 그럼 정액법이 뭐는 낚시. 감도 낚시, 감도 낚시. 그렇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필요한 자료만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2,500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없음. 요게 핵심이죠. 빼기 0. 그리고 취득일이 과거예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니까 단기 개념이에요. 그럼 단기는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거잖아요. 제가 쓴 거는 2025년도 비용 구한다 그 뜻이에요. 단기 거. 그럼 단기에 12개월 다 썼으니까 여기 2,500만 원 빼기 0 나누기 5년. 여기가 12개월이죠, 올해. 12개월. 끝이에요. 그래서 답이 500만 원입니다. 맞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5년에다 12분의 18 하시면 18개월이에 12분의 18 이렇게 난리 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지만요.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그럼 정률법이면 상각률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연수는 물론 상각률 구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5년은 필요 없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정률법이니까 우리가 잔존가치 쓸모없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잘 외워주셔야 안 낚여요. 자, 근데 이제 취득일자가 2025년 7월 1일이니까 비용이면 2025년도에 쓴 거죠. 쓴 거는 그럼 6개월밖에 안 썼잖아. 6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면 일단 1억 주던가 빼기 감가상각 누객 0. 얘 2형이 2형 빼기 0. 여기에 상각률 곱해요. 여기까지 공식이 우리가 12개월치 구하는 거야. 12개월치, 1년치. 그죠? 1년치 구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분자의 6. 그죠? 그럼 분모는 앞에 것의 전체 개월이 분자 분모 대응돼야 되니까 앞에 것의 전체인데 여기 개월. 그럼 12개월 중에 6개월치 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곱하기 6. 그래서 2,250만 원인가요? 55만 원? 54만 원. 그렇게 하셔도 아마 정답을 인정해야 할 거야, 아마. 물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2,255만 원 이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 결산은 이 금액만 구하면 알아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는 뭘 설명할 거냐면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뭐하고